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또 녹화 방송을 찍게 됐고요. 오늘은 지수 일단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코스피 제가 선 고는 자리를 이탈을 하면 이제 하락이 될 것이고, 그죠?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아주 막 지겹도록 많이 얘기했죠. 이거는 저점을 지금 이제 들어올려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저점을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 추세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상방. 반대로 저점을 만약에 밑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건 이제 하방 쪽으로 가는 거죠. 하방 쪽으로. 되게 위험하죠. 막 지그재그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막 내려가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저점을 이렇게 밑으로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켜줄 것 같더니 또 빠지고, 그다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저점을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지수 자체가 이렇게 좀 들어올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쉽게 안 무너져요. 이렇게 놓으면 상방으로 갈 것 같고, 지금 흐름도 그래요. 다시 좀 지수가 좀 빠졌다가 제가 방송하기 전날까지만 전날에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지수 쉽게 이렇게 눌리지 않 쉽게 이렇게 뭐야 폭락 그런 부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싼 종목은 오히려 담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수는 다시 뭐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2차 전지하고 이 포스코 쪽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도 23조면은 사상 최대치라고 봐야죠. 사상 최대치. 장난 아니고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팔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수급이 많이 붙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요. 힘겨루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가격에서 70배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죠. 일단. 그리고 한 40만 원대면은 모를까 100 얼마는 좀 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HMM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린 10배가 올라갔는데 제가 절대 사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나중에 결과는 반토막 이상이 떨어졌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많이 올라온 종목은 되도록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단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왜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에 잡으면 또 되거든요. 눌림목에 잡으면. 에코프로가 떨어지면은 얘네도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지. 에코프로가 오르면 얘네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흐름이. 그리고 지금 지수 얘도 보면 이거 코스닥도 보면은 이제 저점을 계속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만약 여기를 이탈하면 얘는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835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835 라인을 뒤졌다. 그래서 835 라인이 무너지면 일단 1차적으로다가 하락 신호를 보거든요. 지금은 뭐 939지만은 만약에 에코프로가 뭐 반토막 난다든지 뭐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이 저점을 올려주면 상방 추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시고, 요거는 뭐 950포인트 돌파해주고 해야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더. 근데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어요. 뭐 행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뚫어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이제 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지그재그로 해서 여기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떨어지면은 요까지 밀리겠지. 760까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월봉상으로도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넷, 다, 일곱, 여덟 달까지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쉬어갈 때도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그게 많이 좀 차지할 거예요. 저는 에코프로는 일단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저는 걱정돼 갖고 카페에다 글 올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77만 원이죠. 77 여기인가? 77만 어디야? 여기인가 그럴 거예요. 77만 원. 77만 원짜리 여기에 77만 원짜리 이탈을 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고 다시 여기 120 얼마죠? 130이었나? 여기 요 자리 129만 8천 원짜리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여기서 아직 안 끝난다.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뭐 흰겨루기 자리죠.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뭐갈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기준이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죠. 저는 더 간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은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눌릴 때 이 정도 눌렸을 때 눌렸다가 눌림목 하고 한 번 더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현재 여기를 돌파를 해야 가는 건데 돌파를 못 했죠. 돌파를 못 하고 지금 다시 좀 밀린 상태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해요.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종목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의 엄청나게 드문 거고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부품 회사인데 완성체가 현대차인데 완성체보다 시총이 더 높아요. 시총이 이 미친 거지 이게. 시총 얼마야 지금? 시총이 더 높아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지금 32조 32조 였나? 현대차가 거의 에코코르 BM까지 합치면은 얘보다 더 높죠. 더 높을 거예요. 에코코르 BM. 에코코르 BM하고 에코프로하고 합치면은 거의 에코프로 BM만 해도 지금 40조가 넘으니까 이게 완성차 꼴랑 부품인데 얘네는 그리고 현대는 완성차인데 이게 애매하죠. 에코프리엠도 마찬가지로 여기 떨어지면은 하락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얘네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지금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네가 지금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핫합니다. 가장 핫하고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추천을 했었고 이것도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이 주식이 빛을 발하려면 한 4년, 5년 있다가도 또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많이 올랐죠. 9만 원까지 갔으니까 14,600원에서 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고 또 ISC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 10,000명 추천주로다가 유튜브 할 때, 지금 다 하죠. 유튜브 할 때 ISC 이것도 10배 같거든요. 10배. 10만 500원이지. 10만 500원. 여기 JNTC 다음에 여기 요건데 이것도 바로 간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갔다가 근데 얘도 좋은 기업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할 줄은 몰랐죠.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때는 마이크도 좀 이상하고 막 그랬던 거. 이때 가격이 9,870원. 이때는 마이크가 괜찮아 갖고 3년 전 거예요. 제가 지금 3년 전 거를 이거를 계속 어?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초대박이 나는 건데. 이걸 제가 구독자 10,000명 추천 중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돼서 10,000명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그 종목이거든요. 삼 년 전이니까 이게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이 어떻게 보면 3년. 이지랄 5,800원까지 됐어. 와, 대단하다. 이게 뚫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ISG 같은 경우는 9,800원에서 10만 원 갔으니까 10배 한 거, 10배 이것도. 에코프로는 뭐 만만치 않지 해도 에코프로는 뭐 70배 갔고 얘는 10배 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거나 뭐 종목을 이제 선별할 때 그냥 기준이 되는 것만 보면 돼요. 돈을 이제 얼만큼 버냐, 못 버냐 그런 차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도 계속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181억, 375억, 그다음에 559억, 뭐 이렇게 790억, 964억. 이것도 얘도 많이 올랐지. 근데 너무 지금 자리는 조금 오버슈팅이고 많이 올랐죠. 결국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한단 말이죠. 이제 뭐 바로도 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단타를 칠 거면 이제 손절가 잡고서 딱 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박스권 형태의 정배열 종목을 공략하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엄청나게 올라갔죠. 혹시 이런 자리에서도 못 들어가요. 이런 자리에서도 4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밑에서 잡아야지. 그리고 적정 주가 분석을 좀 어제 추가로 현대차를 또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자리는 너무 싸요. 현대차가 근데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뭐야 에코프로나 그쪽에 돈이 다 쏠려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DM, 포스코, 그죠? 2차 전지 쪽에 다 돈이 쏠리니까 이런 데 쪽에는 많이 좀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마 내가 볼 땐 지금 아마 수급 보면 아마 저기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좀 그래 사고는 있죠. 얘 아니잖아. 대차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고는 있죠. 많이는 안 사고는 있는데 사고는 있죠. 요거를 보시면 일단 요걸 판단을 하실 때 간단하게 판단하시려면 이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3이면은 3이고, 4이고, 5이고, 6이고, 7이고, 8, 10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 현대차가 10을 간다. 아무 못해도 보수적으로 해도 한 7 정도는 가지 않겠어? 7 정도 간다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 가야 되는 거지. 30만 원대. 물론 이게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요게 이제 이렇게 받쳐줬을 때 요게 받쳐줬을 때 되는 거고 10조 10조 이건 7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죠? 7천억 여기는 7조 9,836억 여기는 11조
1조. 이 정도만 되면은 상당히 나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16만 원대에서 사도 된다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그러면 현대차 15만 원 여기고 16만 원대가 한 여기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투자하실 분들 충분히 담으셔도 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고 현대차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결국은 뚫으려면 23만 원대를 뚫어줘야 되고 처음에는 20만 원 정도는 뭐 무난히 뚫을 걸로 보고 그 전에 이제 한 23만 원, 23만 원 뚫어주고 하면 여기서 쉽게 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현대차 뭐 20세대는 뭐 얼마야? 28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8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장기 포트로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현대차를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사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만의 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지표로 봤을 때는 뭐 매출액이나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은 현대차는 지금 PR이 지금 한 3점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상 주가가 PR에서 이제 예상 주가를 해보면 이제 6 정도면 5만 돼도 28만 원이니까 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요게 PR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주가가 정상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싸게 있는지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PR 같은 경우가 요거 간단하게 보면은 순이익이 요만큼 벌었어 요만큼 그죠? 21년도에 그리고 또 20년도에 요만큼 벌었어. 이때가 상당히 많이 벌었죠 이때가. 그죠? 그리고 22년도도 더 많이 벌었어요. 그죠? 79836 56931 근데 23년에는 더 번대.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죠. 를 보시면 21년도가 28만 9천 원, 21년도가 이때가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 뭐 이제 해서 25년까지 자율주행 뭐 다 완성하겠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런 얘기도 해서 그래서 21년도 1월 4일 날 이렇게 그때는 정의선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제 요만큼 올랐는데 얘를 한번 보시면 이제 21년도에 얼마 벌었냐 요거 벌었잖아요 요거 영업 순이익 영업이익도 요거고 여기는 98198 그죠? 22년도에 더 벌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안 갔어요. 연봉을 보면 22년도 그죠? 주가가 21만 원이니까 안 갔어. 23년도에도 21만 원대 안 갔어. 따지고 이걸 보면 이때보다 21년보다 20년도 19년도 20년도가 21년 돈 더 벌었으니까 당연히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2년도는 더 벌었는데 오히려 안 갔고 23년도 뭐 이거 더 많이 버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지금 안 가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평가. 그리고 PBR도 0.5대, PR도 4.6. 얘는 11이었는데 얘는 5.7, 4.6이니까 싸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반면에 기아차도 한번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기아는 제가 3만 원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3만 원대. 요때 36,800원인데 20년도긴 한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기아차도 그만큼 많이 돈을 좀 벌었죠. 보시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적보다 뭐 재료나 이런 걸로 오르기 때문에 오르지만
기아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벌다가 거의 더블 수준으로 몇 배야? 한 5배, 한 6배? 약 6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것도 보시면 여기 10만 원까지 갔었는데 21년도죠. 10만 원 정도. 얘도 오히려 더 올라가야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3만 원대 수준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아도 한번 분석해 보면 또 나오겠죠. 예전에 적정 주가 많이 분석했는데 일단은 뭐야?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다시 또 주가를 분석을 해봐야지 맞거든요. 왜냐면 F프로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 했을 때 4만 얼마라고 했는데 이게 2만 원대 추천해서 4만 얼마라고 했는데 이게 시알 19년도고 20년도에도 23,200원. 근데 목표가가 28,000원. 지금 얼마 12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엑프로도 보시면 다른 에코프로 했을 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이제 이게 보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보세요. 860억을 벌다가 6천억 6천억 860억인데 6천억 벌고 그 다음에 9천억 1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제 내년에 25년에는 2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니까 9,400억에서 1조 2,255억 2조 2조대. 그러니까 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PR을 바꿔야겠죠. 지금 3으로 했는데 얘는 거의 한 50대부터 나야겠죠. 50대. 아니 30인가? 30. 현재 30. 그다음 뭐 40, 뭐 50, 20이라고 가정하고 20, 30, 40, 10, 70까지도 200만 원도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80,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퍼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 정도 되겠네. 35. 안 되겠다. 32, 120, 110만 원이니까 31 정도 되겠다. 지금이 에코프로가 120만 원이니까 요 정도 되죠. 한 30일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주가일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에코프로가 SDI가 얼마더라? SDI랑 뭐 비슷하죠. SDI가 지금 한 23 정도 되니까 SDI 3 정도 되니까는 얘도 한 뭐 더 잡아서 한 30일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막 만약에 뭐 150만 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40 정도 되겠죠. 40 정도면은 150까지도 거의 뭐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50까지도. 그냥 그만큼 벌기 때문에 그만큼 벌었잖아요. 뭐몇 배에 몇 배. 860억 벌었는데 6천억 벌면 몇 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8배? 8배 되나? 약 8배, 약 8배. 약 8배가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에코프로는 딱 보면 이게 이만큼 70배가 올라간 이유는 물론 돈을 번 것도 있지만은 시장에서 너도나도 에코프로하고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2차 전지도 부각이 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너무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죠. 200만 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50 정도 되겠죠. PR 55.
55 정도? 5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사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높지 않나? 저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리는 보유자 전형이지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짧게는 테마성 종목으로는 뭐 이런 것도 쇼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이거는 뭐 이미 뭐 선취해 놓고 여기서 많이 떨어져 갖고, 얘도 뭐 그냥 짧게 가는 종목이 짧게, 길게 가는 종목 절대 아니에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영화 이제 또 나오죠, 영화. 또 밀수 말고 뭐였더라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공식 작전. 또 하정우하고 주지훈 연기를 굉장히 또 잘하죠. 주지훈도 연기 굉장히 잘하죠. 또 뭐야, 범죄의 제후성인가? 범죄의 적이었나? 거기서 하여튼간 뭐 살인의 추억,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마동석이 형사로 하고 나온 거기서 깜짝 놀라서 연기, 와 이게 뭐지? 연기 굉장히 잘했죠. 이게 주지훈 연기 잘하는 배우죠. 또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원래 여기까지 빠지길래 이제 저좀 잡았구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슈박스는. 다음 뉴도 지금 뺄 것 같이 하면서 다시 또 아직은 형태를 주고 있고, 아직은 하락은 안 하고 있죠. 하락은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밀수가 이제 200만 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왠지 외국인이 샀을 것 같아. 네, 외국인 기간. 여기는 딱 개인이 또 한번 또 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8,200원만 딱 뚫어주면은 얘는 딱 한 방 올라가면 딱 맛있게 얌얌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물론 이런 거는 안 좋죠. 당연히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왜냐 코로나 때 데미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최대한 피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자를 이제 줄어들고 하면 턴어라운드가 또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성으로다가 또 하는 거예요. 단기성으로다가. 그리고 뭐 유니캐스트, SKD&D, SK 디스커버리, 얘네도 거의 비슷하죠. 차트는 비슷하고, 거기서 한 7일 정도 내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랐죠. 좀 올랐고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가에서 60%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제가 이거는 더 간다고 했죠.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다시 고점이 17,8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를 안 깨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여기를. 네? 얘는 뭐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워낙 재료가 좋기 때문에. 얘는 기업 실적도 돈도 잘 벌기도 하지만은, 또 나무가랑도 같이 봐야죠. 나무가가 이제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맞아야 되는 종목이죠. 드림텍의 자회사 나무가도 얘네도 괜찮죠. 그 대한제강은 제가 요런 종목이 저는, 물론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근데 11,000원대에 빠졌을 때도 요런 거는 사셔도 된다, 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오늘 장중에 한 5%대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는 여기만 치면 이제 14,900원, 그냥 15,000원 되나요? 14,900원. 얘는 여기 돌파하면 얘도 아마 크게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기업이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회사가 수주가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근데 이렇게 봐도 이건 저평가거든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형태를 지금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만 원대가 1,500원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땡큐 자리죠. 땡큐 자리.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면은 계속 횡보니까 얘도 그냥 1년 정도, 약 1년 안 되겠다. 6월달, 1년 되겠다. 22년 6월이니까 23년 지금 8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이런 종목이 지금 뭐 2만 원대 갔다가 쌍봉 맞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 1년 좀 넘게 철강 쪽도 씨알 어? 나오고 막 요지라는데 가지를 않네. 녹록치 않은 환경, 녹록치 않은 환경 뭐 그런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그래도 비싼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금투에서 많이 계속 샀는데 제한제강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물론 여기를 하다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밑에 거 빼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했거든요.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저는 여기가 저점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최저점이 거의 뭐 여기니까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니까 이게 59,000원이 최저점이었거든요. 저점을 깼어요. 물론 뭐 이거를 들어가기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보여요. 47,600 바닥으로 보여서 49,000원대, 48,000원 얼마 8,600원인가 그때부터 사실 분들은 사셔라 이렇게 했는데 걔네도 드라마 굉장히 좀 잘 만들죠. 그리고 JENM도 뭐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아직은 올라갈 길이 넘어 차트가 역별에서 지금 회전하는 구간인데 역별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렇고 화장품 ETF는 다시 2,200원까지 좀 회복을 해요. 여기가 빠졌었죠. 1,900원대까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뭐 2,600원 정도 2,600원 그 정도 돌파해줘야지 올라갈 거고 아직은 멀었죠. 근데 이제 추석 대비했을 때 또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한샘이나 디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때 무조건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사요. 제발 좀 떨어질 때. 그리고 한샘은 떨어질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샀으면은 무조건 수익이죠. 한샘. 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항상 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 비중을 실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일부 사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거 보고서 좀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디얼도 마찬가지예요. 디얼주 여기까지 빠졌죠.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지켜줬죠. 지금 지켜주면서 어쨌든 간 여기 정도 4만 원대는 다시 돌파해줘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인분들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거보다 덜 오른 거 유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못 가는 이유가 있죠. 10만 원이. 왜냐면 이제 영업이익이 21년도에는 5조가 넘게 벌었죠. 5조 한 50조인가 잠깐만 빨리 죽겠네. 50조죠. 51조 6천억 51조로 벌다가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22년도까지만 해도 43조까지는 괜찮아요. 43조까지는. 근데 이제 23년도가 영업이익이 8천억이에요. 8천억. 8,700 아니다.
8조 8조죠 8조 8조 7,845억이에요. 여기 36조고 24년도 25년도에 좀 더 좋아질 거고 결국은 51조를 벌지 못하면 주가는 1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삼성 저기는. 근데 보시면 뭐 한 6부터 놓고 7, 10, 1, 4, 5, 6, 7, 뭐 이렇게 논다고 치면 PR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이면은 높은 거죠. 고평가죠, 고평가. 물론 삼성 우리나라가 지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워낙 지수가 좀 낮죠. PR이 한 10 정도면은 그래도 낮은 거죠.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거 대비했을 때는 시장성 가치 대비했을 때는 낮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대충 얘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으로 하면은 5만 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 원대. 지금 PR로 하면은 얼마야? 현재 PR로 하면은 지금 7만 원대니까는 지금 버는 걸로 하면은 36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도 싸다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얘는 저는 비싸다고 봐요. 지금 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50조를 벌었다고 하면 어 맞는 건데 지금 50조 벌던 회사가 또 21년도에 43조 벌던 회사가 8조 벌었으니까 이 주가는 고평가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24년도에 36조 48조로 벌면 적당선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저기다 50배를 곱하면 7만 원이면 350만 원이니까 한 주당 350만 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돈 번 거 대비했을 때 23년도는 지금 자리는 비싼 자리죠. 싼 자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못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 버니까 이게 10만 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현대차는 가야 되는 종목이고 오히려 그죠? 오히려 가야 되는 종목이잖아. 쟤랑 비교했을 때 얘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더 증가가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평가고 삼성전자 고평가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직장인분들은 이런 거를 지표를 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하시면 되고 단타는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손절가 잡고 손절가를 안 잡으니까는 물리는 거지. 단타로 들어가시면은 항상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은 그런 부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결국은 이제 저점을 이제 들어올려주는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아직은 추세는 안 깨졌어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 지수는 한 3,000포인트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한 3,000포인트 돼요. 3,300포인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3,000포인트? 9만 원대만 돼도 3,000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기에는 어렵다. 어렵고 삼성전자도 구조조정하고 반도체 감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돼. 길게 보고 이거는 바로 못 간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 못 가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국민 주식이었죠. 이것도 많이 올랐었고, 얘도 예권했죠. 얘도 예권했을 거예요. 얘도 오르다가 예권했으니까 제가 14만 5천 원에 추천을 했으니까 이게 14만 5천 원이면은 14만 2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2만 9천 원. 2만 9천 원 추천했는데 지금 5만 4천 원이에요. 지금 아직도 안 떨어졌죠. 야, 근데 카카오는 지금 자리는 좋네. 카카오도 봅시다. 카카오도 보면 이제 영업이익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근데 많이 올랐었죠. 카카오는 PR이 얘는 좀 많이 높았었는데 여기가 여기였나 여기가 221 뭐 이렇게 높았었거든요. PR이 이익이 1,700억인데 여기는 1조죠. 여기도 1조. 여긴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이 몇 배. 이렇게 가니까는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죠. 코로나 때 또 많이 수혜를 좀 받았었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어? 야, 카카오는 근데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네. 카카오는 거의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 여기가 거의 충분히 여기서 F분해 갖고 좀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카카오는 들어갈 만한 자리네요. 아, 이 자리에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있네. 이 카카오 게임즈도 추천 제가 드렸었고 해서 얘 올라갔었는데 카카오는 지금 자리에서 어쩌면 들어갈 만한 또 자리네요. 카카오.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절대 얘기는 안 하고 또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역배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들어가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근데 이런 자리에서 꼬시기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밀집도가 이렇게 한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꼬시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저점을 안 깼어요.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24년도 얼마 올로 돼 영업이 8천억에서 7천억 좀 도와줄 걸로다가 보이죠. 카카오는 만약에 물려 계시다고 하면 기다리시고 카카오는 분할 매수를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네이버 네이버도 추천했었죠. 네이버 이것도 여가 타점이었네. 네이버도 지금 좀 올랐는데 이것도 16만 원대 추천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도 한 제가 30만 원대인가 10만 원대인가 아닌가 40만 원대까지 40만 원대가 월봉상에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지켜주는 라인이 나왔고 네이버도 보시면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는 좀 빠졌죠. 근데 영업이익은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떨어졌고 네이버를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어, 대적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도 있지만은 구글도 네이버한테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하지 구글을 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이제 크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박스권 형태로다가 갈 가능성도 높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박스권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여기서 가다가 밀릴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한 방에 쭉쭉 올라가는 거 없어요. 갑자기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확 올라간다? 이것도 아마 쟤네들 사고 있을게요. 그렇지.
이거 봐. 연기금 사고 있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자리는 뭐 괜찮죠? 지금 자리 카카오가 나는 카카오가 괜찮네. 게임즈 와볼까?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떨어졌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얘도 저기랑 똑같이 스튜디오랑 좀 비슷하죠. 만약에 여기를 안 깬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죠. 4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상승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좋아지긴 하죠.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다 돌아서니까 내년에 좀 좋아지고 얘네는 게임하고 이런 걸 봐야겠죠. 게임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저런 엑자일 콘서 뭐 신규 리그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서 RS 카카오 게임 RS라는 게임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아예 안 해요 게임을. 게임할 시간에 다른 걸 해야겠죠. 게임은 한 36살? 5살? 그때부터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 안 했어요. RS 요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부분이 있다. 오늘 영상 좀 길게 좀 얘기 것 같은데 혼자 46분을 떠들었어요. 일단 직장인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주식을 나는 단타나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업 분석도 하고 자신만의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좀 필요하신 분은 눌러주시면 영상 올리면 가장 또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